저는 김현수입니다. 올해 38, 박사 과정을 마치고 첫 직장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 아니, 이제는 전 아내가 된 소정이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35 생일을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던 시기라 자연스레 연애를 하면서도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정이는 눈부시게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지만 스스로 학비를 벌어가며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죠. 그런 그녀의 독립적인 모습에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현수 씨는 박사예요? 대단하네요. 저는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3개씩 하느라 학점 관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처음 만난 날 카페에서 소정이가 수줍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연애 초반부터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갈등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 문제였습니다. 현수야, 우리 결혼하면 당연히 내 집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 가끔 소정이는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박사 과정까지 마치느라 부모님께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또다시 손을 벌릴 수는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금전적으로 여유는 있으셨지만 은퇴를 앞두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유학비와 등록금까지 감당해 주셨으니 저는 그 빚을 다 갚을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 전세라도 괜찮아. 조금씩 모아서 차근차근 집을 마련하면 되잖아. 제 진심 어린 제안에 소정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현수야, 결혼은 현실이야. 전세로 시작하면 평생 내 집 못 산다니까. 우리 친구들 봐. 벌써 부모님 도움받아서 신혼집 자가로 들어가잖아. 정은이네는 강남에 30평, 미연이네는 분당에 34평.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친구들의 신혼집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을 꺾고 부모님께 또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시작해야 비로소 온전한 가정을 꾸렸다는 자부심이 생길 거라 믿었거든요. 한 번은 이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현수야, 너 부모님 도움 절대 안 받을 거라면서. 대출까지 해서 전세 들어가는 거 난 그런 신혼 싫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가 무슨 재벌 아들이야? 우리 부모님도 이제 노후 준비하셔야 하는데 또 집 자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걸까? 결혼 생각 다시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정이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본다는 말에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며칠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여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소정이는 제가 알던 어느 여성보다 열정적이고 강인했습니다. 집 문제만 아니면 저는 평생 함께해도 좋을 거라 믿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세로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자가를 마련해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결국 저는 소정이에게 찾아가 진심을 전했습니다. 소정아, 나 지금은 가진 게 많지 않아. 하지만 우리 힘으로 차근차근 집 마련하자. 난 너 없으면 안 돼. 소정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한번 해보자. 그 말에 안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소정이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는 것을요. 결혼식 날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비록 집을 사주지는 못했지만 정성어린 예물과 예단으로 마음을 전해주셨죠. 저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집은 서울 외곽의 전세 아파트였어요. 30평대 아파트로 제 기준에서는 넓고 아늑했습니다. 햇살이 거실에 쏟아지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어요. 이곳이 제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소정이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짐을 풀면서도 집 안을 둘러보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현수야, 우리 친구들 신혼집 봐봐. 다 새 아파트에 주차장도 넓고 인테리어도 화려하잖아. 여긴 너무 낡았어. 이웃집은 햇빛도 잘 들고 거실도 더 넓던데 우린 왜 이런 집에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런 말들이 계속될 때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낡아도 괜찮아. 우리 둘만 있으면 어디든 좋아. 우리가 함께 꾸며가면 되잖아. 하지만 소정이의 눈빛은 점점 더 싸늘해졌습니다. 결혼식 후 잠시도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해 보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불안은
다음날 떠난 신혼여행에서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몰디브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소정이는 창밖의 구름이나 곧 보게 될 에메랄드빛 바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 태블릿으로 집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현수야, 그래도 몇 년 뒤에는 부모님 도움받아서 집 사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전세로 평생 살 자신 없어. 기내식이 나오자마자 꺼낸 이야기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정아, 신혼여행인데 집 이야기는 잠시 쉬자. 우리 이 순간을 즐기자. 어떻게 즐겨? 지금도 빠듯한데. 그냥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자. 응? 저는 결국 음료수를 들이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안 돼. 우리 힘으로 모아서 사는 게 맞아. 부모님께 또 기대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그 말에 소정이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비행기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무척이나 지쳐 보였습니다. 혹시 이 결혼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제 마음속에 불안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이 불안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처참하게 현실이 될지는요. 몰디브,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곳. 평생에 한 번뿐일 신혼여행을 위해 저는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최고급 오션 빌라를 예약했습니다. 바다 위에 세워진 수상가옥, 새하얀 모래사장, 푸른 하늘, 모든 게 완벽했죠. 소정이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몰디브 상공에 들어서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점점이 흩어진 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런데 제 옆자리의 소정이는 창밖도 보지 않고 휴대폰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죠. 소정아, 우리 드디어 도착했어. 저기 봐. 정말 예쁘지? 설레는 목소리로 말을 건네자 소정이는 시큰둥하게 고개만 들었다 내렸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 내내 소정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다른 커플들은 들뜬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웃음꽃을 피우는데 우리 부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수상 빌라에 들어서자 소정이는 잠시 눈을 빛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인도양의 풍경은 그 누구라도 감탄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감탄도 잠시, 곧 그녀의 눈빛은 다시 냉랭해졌습니다. 여기 좋네. 근데 민지랑 준호는 더 좋은 리조트 같다던데. 인스타그램 보니까 더 넓어 보이더라. 또다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소정이의 말에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름 특별한 첫날 밤을 준비했기에 저는 참고 웃었어요. 오늘 저녁은 프라이빗 디너를 예약했어. 바다 위에 테이블 세팅해주는 거래. 로맨틱할 거야. 소정이는 희미하게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 신혼여행이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해변가에 준비된 테이블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촛불, 꽃잎, 샴페인, 모든 게 완벽했죠. 저는 특별히 준비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선물했어요. 소정이의 눈에 잠시 기쁨이 스쳤지만 메인 코스가 나오자마자 그녀는 또다시 대화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현수야, 나 이렇게 좋은데 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친구들은 다 새 아파트 들어가서 신혼 시작하는데 난 왜 전세살이부터 해야 하는 거야? 내가 뭐 부족한 여잔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순간에도 소정이의 마음은 여전히 집에 붙들려 있었으니까요.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넌 누구보다 멋진 여자야. 그래서 내가 결혼한 거잖아. 제발 집 얘기는 잠시 내려놓자. 우리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소정이는 포크를 내려놓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난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한다는 네 고집 이해 못하겠어. 결혼은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야. 전세로 시작하는 건 내 인생 걸고 모험하는 거라고. 나 그런 모험 하기 싫어.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이 후벼 팠습니다. 저는 이미 부모님께 많은 빚을 졌고 이제는 스스로 서고 싶었을 뿐인데 아내는 제 결심을 끝내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소정아, 부모님께 더 손 벌리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분명 자가도 가능할 거야. 조금만 시간을 줘. 소정이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시간 몇 년, 5년, 10년. 그동안 내 친구들은 다 아이 낳고 내 집에서 살겠지. 나만 전세 걱정하면서. 대화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비싼 저녁 식사는 차가운 분위기 속에 끝났고 우리는 침묵 속의 빌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소정이는 등을 돌린 채 휴대폰 화면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죠. 문득 그녀의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항공사 앱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정아, 뭐 하는 거야?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일정 좀 확인하는 거야. 불안한 마음에 잠들었는데 새벽녘의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소정이가 조용히 일어나 작은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소정아, 뭐해? 어디 가려고? 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나 한국 갈래. 나 이렇게는 못 살아.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잖아. 지금이라도 끝내자.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황급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뭐라고? 신혼여행 도중에 그게 말이 돼? 우리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 나 결혼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전세살이가 아니야. 네 고집대로 살다 보면 난 평생 불행할 거야. 소정이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뒤쫓아 나갔지만 그녀는 이미 리셉션에서 택시를 불러둔 상태였어요. 직원들의 난감한 시선 앞에서 저는 소정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내가 뭐든 할게. 소정이의 눈에서 차가운 결심이 익혔습니다. 현수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정해져 있어. 내 부모님께 도움받아 집을 사거나 아니면 나를 보내거나. 택시가 도착했고 소정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몰디브의 새벽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소정이는 혼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텅 빈 리조트 방에서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무너져 내렸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웃으며 결혼을 맹세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 곁에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소정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다음날 한국에 돌아온 저는 더욱 큰 충격을 맞았습니다. 신혼집이라 불렀던 그곳으로 곧장 달려갔는데 이미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전제품과 가구, 결혼 준비로 함께 마련했던 물건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소정이의 짧은 메시지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자. 신혼집 살림만 정리하면 돼. 연락은 하지 마.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정이에게 제가 바랐던 건 진정한 동반자였지만 그녀에게 저는 그저 집을 마련해주는 수단에 불과했던 걸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텅 빈 신혼집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벽만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이라 불렀던 이곳은 이제 차갑고 낯선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간단하게 정리하자. 소정이 남긴 그 한 줄의 메시지는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럼 지난 3년간의 연애와 결혼 준비,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의 축복, 무엇보다 제가 쏟아부은 진심은 다 뭐였단 말입니까? 친구 동철이 술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소주 한 병을 비우고 나서야 겨우 입이 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동철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잘 헤어졌다. 집 때문에 사람 버리는 여잔데 같이 살아봤자 평생 고생이야. 결혼 전에 알아봐서 다행이지. 그 말이 맞는 줄 알면서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물건들은 어떡하려고? 그래도 결혼식 올렸으니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냐? 동철의 말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함께 구입한 물건들, 예물, 예단,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결혼식 사진, 혼수 구입 영수증, 신혼여행 예약 증빙, 이 모든 것이 사실혼 관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파탄낸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제 상처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소정이와의 첫 대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법적 대응을 시작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놀란 표정으로 들어오는 그녀를 보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프기보다는 공허함만 느껴졌습니다.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소정이와 그녀의 변호사는 결혼 전부터 집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이에 대해 현수 씨도 알고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한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결혼식 영상에서 소정이 평생 함께하겠다고 서약한 장면, 신혼여행 전날까지 행복해 보였던 SNS 게시물들, 그리고 아무런 예고 없이 여행 중 떠나버린 사실. 재판은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드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소정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제가 부담한 비용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법정을 나서는 소정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장의 사진처럼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차지했던 사람으로만 보였어요. 판결이 난 날 저는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현수야, 결과가 어떻게 됐니?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이겼어요. 아버지, 제 잘못이 아니었다고 법원이 인정해줬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수야, 힘들었지? 그래도 잘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분노와 좌절, 슬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전세 아파트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이제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집은 비록 제 소유가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법정 싸움이 끝나고 모든 법적 문제가 정리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허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정이와 함께했던 시간, 그녀를 향한 진심, 그리고 우리가 꿈꾸었던 미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내 청춘의 한 조각을 이렇게 버려야 했나?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판결 이후 더 이상 소정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자 오히려 제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찾아왔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와의 결혼은 제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소중한 배움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회사에 집중했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논문 발표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퇴근 후에는 혼자 영화도 보고 헬스장도 다녔어요. 주말이면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도 했죠. 이제는 제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저는 베란다에 화분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바질, 민트, 로즈마리, 작은 허브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소소한 기쁨이 되었어요. 초록 싹이 돋아나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제 인생도 다시 새싹을 틔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에도 더 많은 시간을 쏟았고 그 결과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도 했죠. 재정적인 안정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우연히 길에서 오래된 지인을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함께했던 후배 민지였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선배, 오랜만이에요. 여전히 바쁘게 지내시죠? 제가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도 지금 주말마다 아동센터에서 봉사해요. 다음 주에 행사가 있는데 선배도 시간 되시면 한번 오세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넓고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진정한 인연은 집이나 조건을 따지기보다 같은 가치관과 열정을 공유할 때 찾아온다는 것도요. 민지의 제안으로 아동센터 봉사에 참여한 날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미술 활동을 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은 제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